저는 이제 그 드라마 안에 있는 사람들, 주인공들이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가장 큰 장애군으로 딱 떠올랐던 건 PTSD. 그러니까, 네,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가장 큰 장애군으로 떠올랐고. 안녕하세요. 오늘 클린마인드 사이악 TV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궁금할까요? 잘생긴 김수현 나오는 사이코지만 괜찮아? 네, 그걸 하고 싶어요. 거기 여자 주인공 참 되게 예쁘던데. 그 여자애가 마녀로 나오잖아요. 아주 인상 깊었어요. 초반에 1화에 여자애가 팬이라고 막 식사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작가냐 하면서 막 사인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애기 엄마가 옆에 있었어요. 어머니 사진은 안 필요하시냐는 그 뉘앙스로 감사합니다 사진 찍겠다고 사진 딱 찍는데 여자애가 딱 그 작가 품에 안겨가지고 사진 찍는데 왜 예쁘면 다 공주라고 생각하냐고, 내가 본 동화를 넌 제대로 보지 않았구나, 넌 내 팬이라는 게 거짓말이야 하면서 막 내가 쓴 동화에는 마녀가 예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애를 엄청 겁을 줘요. 그래서 애가 사진 찍다가 하나 둘 셋 찰칵하는 그 순간에 찍고 으아 하고 나가요. 애가 울면서 뛰쳐나가요. 그래가지고 그 출판사 대표가 와가지고 또 사고를 쳤구나 와가지고 이제 막 수습을 이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거든요. 그게 여자애가 첫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이 첫 등장하는 장면인데 저 보고 뭐지 이 여자 이상한 여자애는? 그랬거든요. 근데 점점 보다 보니까 판타지인가 이게 드라마가. 김수현은 정신과 병동에서 일하고 또 형은 또 발달장애인 것 같고 되게 이상한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목이 사이코지만 괜찮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 드라마 안에 있는 사람들, 주인공들이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가장 큰 장애군으로 딱 떠올랐던 건 PTSD. 그러니까, 네,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가장 큰 장애군으로 떠올랐고, 그 다음 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가지고 그 여자 작가도 뭔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어떤 성격 장애의 인물, 안티소셜한 인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물론 발달 장애 같은 경우에는 기질적인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발달 장애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가장 쉽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8살인데도 8살 같지 않고 20살인데도 20살 같지 않은 어떤 정신 연령인 거죠. 그러니까 발달 자체에 지연이 되어지고 발달 자체에 문제가 생긴 장애군을 발달 장애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데 그거는 기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다르게 발달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완전한 어떤 정상적인 발달로 회복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발달 장애군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 작가를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만나게 됐다면 정서장애로 인한 성격의 문제가 발생되어졌다, 성격 장애가 발생되어졌다라고 저는 그 여자 작가에 대해서 접근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어린 친구일 때 만났다 이러면은 정서장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서장애가 생각보다 되게 심각하거든요. 아동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서장애로 인해서 인지적인 어떤 손상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정서장애로 인해 가지고 마치 성격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때로는 안티소셜해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조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모두 다 차단하고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그런 편집증적인 어떤 성격들도 많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전체 드라마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제일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괜찮은 병원의 이 원장님으로 나오는 분이 김창완인가 하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분인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어떻게 흘러갈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괜찮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태 자체가 완벽하게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할 수 있다? 이 상태에 좀 적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럴 때 우리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진 상황에서 그거보다는 조금 정리가 되어졌을 때도 우리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이렇게 사운드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내가 여기에서 살아나갈 수 있으면 괜찮아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정신병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맥락에서 괜찮은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 여성 작가로 나오는 사람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참 궁금해요. 근데 그 여성 작가 중간에 이렇게 보니까 그 작가의 어머니는 굉장히 추리소설을 열심히 쓴 이 작가로 나오고, 이 딸은 아동문학을 전공한 아동문학을 하는 이 작가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의 틀을 깨는 거죠. 우리가 소위 아동문학이라고 했을 때에는 뭔가 되게 밝고 긍정적이고 맞아요. 창의적이고 온화하고 따뜻하고, 뭔가 이 색깔로 하면 노란색? 뭐 이런 느낌? 유치원. 맞아요. 밝고 환한 어떤 느낌, 알록달록하고 뭐 이런 어떤 느낌을 주는 게 일반적인데, 전체적인 어떤 그림체라든지 이 어떤 표현 맥락 자체가 되게 우울하고 뭔가 이 일반적인 어떤 아동의 범주와는 좀 사뭇 다른? 그래서 좀 그러니까 약간 거기 나온 동화가 있잖아요. 동화가 약간 저는 애들을 위한 동화가 아니고, 동화라고는 하지만 마치 요즘은 성인을 위한 동화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마지막 동화를 읽는 그 드라마 중간중간에 나쁜 기억을 다 지워버렸는데도 왜 나는 계속 행복하지 않냐라고 질문하거든요. 그 동화 결말에 힘든 기억, 슬픈 기억 이런 걸 다 갖고 있어야 네가 성장할 수 있다? 그런 걸 다 지워버리고 잊어버려서는 성장할 수가 없다? 뭐 그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성인을 위한 동화인가. 약간 초등학생들이 5학년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5학년이 동화를 보진 않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런 그림책이 잘 안 보죠. 그렇죠. 네, 그런 그림책을 잘 보진 않는데, 그럼 초등 저학년 아니면 유치원 아이들이 볼 텐데, 그러면 걔네들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발달 과정에서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한가? 근데 그 추상적인 사고라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내가 뭔가 특별히 몸으로 재현할 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으로 이걸 상상하고 추론해낼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나쁜 기억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실패한 기억이고, 그 다음에 또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성장했을 때 실패를 좀 더 많이 하지, 어릴 때는 실패하는 거가 잘 없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실패라고 한다면 뭐 줄넘기를 10번 넘어야 되는데 3번밖에 못 넘었다던가. 그렇죠. 두 번 넘게 하는 거를 2단 뛰기를 못한다. 거. 여튼 뭐 그렇게 좀 약간 잔잔한 것들이 실패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주인공 캐릭터는 그런 실패라기보다는 삶 전체에 대한 실패를 경험한 자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내 어릴 적 내 부모와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정서적으로 지지받고 지원받지 못해서 정상적인 인지적인 발달, 정서적인 발달을 경험하지 못한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이 끊임없이 삶에 도전하게 되고, 그 도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 그거를 읽어낸 것 같아요. 그랬는데 만약에 이걸 그냥 여기는 파란 하늘이에요, 여기는 꿈과 같죠, 이런 어떤 어린이 동화 안에서만 살펴본다면 나쁜 기억은 잊어버려 라고 하는 그 잊어버려가 불충분하다라는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불충분한 어떤 것이 너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어렵고 충분히 힘들고 충분히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경험한다면 너는 발을 짚고 넘어서서 비욘더가 될 수 있어. 뭐 이런? 좀 이제 드라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PTSD가 다 중복되잖아요? 맞아요. 왜 요즘 PTSD 소재를 한 드라마들이 되게 많을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쉴 새 없이 재난의 어떤 상황에 노출되어지는 것 같고, 위기의 계속적인 코로나? 그쵸?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환경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환경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텐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환경에 끊임없이 인간은 도전해야 되고 그 환경 안에서 적응해 나가야지 되니까, 어떤 사람은 탄력성이 좋아서 나 스스로 그걸 잘 힐링해낼 수 있는 치유하는 능력이 돼가지고 이 탄력성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뛰어넘는 게 가능하다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취약해서 내가 이것을 뛰어넘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PTSD가 하나의 화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 조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가 살아가는 내 상황 자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의 전체적인 바닥을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PTSD를 경험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이 정서적인 그 다음에 또 심리적인 어떤 취약성을 바탕으로 이 드라마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굉장히 예쁘고 너무너무 잘생긴 주인공이 나와줘서 금상첨화고 그래서 아마 저의 주말은 몹시 즐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미루어 보면서 우리가 다 그 안에 한번 머물러 보는 건 어떨까? 충분히 외롭다면 외로운 것 안에서 슬프다면 슬픈 것 안에서 힘들다면 힘들 것 안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또 다른 발전, 그 다음에 어떤 전환, 도전, 적응 이런 것들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드라마를 기대해 봅니다. 어떠세요? 왠지 앞으로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저는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그 뭐야 가족입니다. 그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앞으로 둘 다 한번 겨냥해 보는 걸로 하죠. 자, 오늘 우리 싸이학TV, 플리마인드 싸이학TV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해서 꼭 한번 들어와 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